눈치채셨나요?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은 보통 가진 게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들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군중이 절대 믿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는 당신이 버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는 당신이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아서 매달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건 하나만 터져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득만 있을 뿐 축적된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을 스쳐 지나가는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커가는 자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당신이 절대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차도 없고 명품 시계도 없고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축적 시스템, 장기적인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갈수록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올바른 비율로 올바른 자산을 올바른 사이클에 맞춰 쌓는 법을 알 뿐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월말이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작은 변수만 생겨도 재정이 무너지고 시장이 흔들리면 심리가 공포에 빠져 투매하고 결국 빈팔타리가 됩니다.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자산 축적 시스템이 없고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할 전략이 없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지난 20년 중 가장 강력한 자산 양극화의 시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금리의 리듬이 바뀌고 자금의 흐름이 이동하며 자산의 방향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기회는 시끄러운 소음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해가 느린 사람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산은 없습니다. 항상 무슨 기회가 있냐고 묻지만 소득의 10%조차 모으지 못했습니다. 항상 감정을 따르다 결국 패배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용히 자산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유행을 쫓지 않지만 매달 올바른 자산, 올바른 비율, 올바른 사이클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것이 부자가 조용할수록 더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시끄러울수록 더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그룹 혹은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마술 같은 비법도 없습니다. 오직 대중이 명확하게 분류될 이 시기에 부자들이 조용히 자산을 쌓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8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은 계층이 올라갈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질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5년이 당신의 재정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길 원한다면, 벌고 쓰는 쳇바퀴에서 벗어나 노력 뒤에 공허함만 남는 삶을 끝내고 싶다면,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상위 10%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을 시작하기 전, 만약 앞선 말들이 당신의 재정적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부의 창조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곳은 2026년부터 2030년 사이클 동안 당신과 함께할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항상 실천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회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자산을 쌓을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모든 기회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첫 번째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극소수만이 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아주 익숙해서 불쾌할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규모 사업을 하는 4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알만한 부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차도 명품도 없었고 성과를 자랑하는 글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살고 평범한 차를 타고 먹는 것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난다면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돈, 인플레이션, 어려움, 이래도 남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 불평할 때 그는 항상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올라도 흥분하지 않고 시장이 내려가도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열풍에 뛰어들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그는 꾸준히 딱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바로 자산을 쌓는 것이었죠. 한 번은 누군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경제가 이렇게 불안한데 여전히 돈을 쥐고 자산을 더 사시다니요. 그는 웃으며 아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을 지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나고 결국 인생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그 남자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지도 않았고 신비한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군중의 90%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제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꾸준히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젊었을 때는 그도 남들처럼 벌면 다 썼다고 합니다. 매달 남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월말이면 항상 핑계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이다, 친구들의 권유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며 물건을 샀죠. 그러다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규율로 자산을 쌓지 않으면 감정으로 소비하게 된다.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통장 쪼개기였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일정 부분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과 타협하지도 않고 돈을 받으면 의무적인 의식처럼 그냥 이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대중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자랑했지만 몇 년 후 그들의 자산은 여전히 0이었습니다. 반면 그는 매년 조금씩 쌓인 자산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병동하고 남들이 위기에 빠진 어느 날 그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은 이번 달의 기분으로 살고 부자는 수년의 전략으로 산다는 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묻습니다. 이번 달에 무슨 기회가 있어? 부자는 묻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나는 어떤 자산을 더 쌓아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은 소음을 쫓고 부자는 침묵 속에서 사모읍니다. 당신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은 모두가 승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분류의 시기입니다. 자산이 일제히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시스템이 있고 규율이 있고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기분에 따라 자산을 모으고 이번 달은 했다가 다음 달은 안 하고 기분 좋을 땐 하고 피곤하면 그만둔다면 당신은 뒤처지는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고 느리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조용히 올라가는 극소수의 그룹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결심을 확정짓는 간단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나는 시스템을 갖춘 자산 축적을 하겠다. 제가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약속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이 게임에 뛰어들고 올바르게 시작하기만 한다면 5년 뒤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가 운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당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가장 중요한 기초인 첫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해내야만 뒤에 나오는 모든 방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나머지는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원천에서 나온다면 당신은 여전히 얇은 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발을 한번 헛디디거나 작은 변수가 생기거나 시장이 변하거나 회사가 감원을 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매일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월급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절대 하나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한 남자는 억만장자도 대부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랐던 점은 마치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들을 항상 추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 외에 인덱스 펀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몇만 원 정도였죠. 2년 전에 산 작은 장비를 임대해주고 얻는 수입도 있었습니다. 한 번 만들어두고 계속 판매하는 기술 자료에서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총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더 이상 하나의 줄에 의존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소득의 본질입니다. 대중들은 수동적 소득이라고 하면 수십억짜리 임대부동산이나 매달 수백만 원씩 나오는 배당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본이 많은 사람들의 게임이라 생각하고 즉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동적 소득이 한 번의 점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의존성에서 탈출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격돌을 하나씩 쌓는 과정입니다. 부자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세 가지 형태의 수동적 소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ETF에 넣는 작은 돈, 장기 적립식 펀드, 배당이 꾸준한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몇천 원, 몇만 원만 돌아오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다고 무시하지만 부자는 그것이 복리의 씨앗임을 이해합니다. 오늘의 작은 현금 흐름이 내일의 자유를 위한 기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 가능한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집이나 땅이 아닙니다. 부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며 묻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임대용 카메라, 이벤트용 장비 세트, 작은 임대방, 소형 트럭, 전문 장비 등입니다. 대중은 자산을 과시형이라 생각하지만 부자는 자산을 임대하고 돈을 낳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것은 재사용 가능한 기술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은 2026년에서 2030년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분화될 지점입니다. 당신이 배운 기술 하나가 무제한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자료 하나가 여러 번 팔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강의가 수년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템플릿, 오디오 콘텐츠, 전문 지식 등 이 모든 것이 자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부자는 시간과 소득을 분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계층을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작은 세 가지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되면 아주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갇혀있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작더라도 다른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동적 소득은 당신을 당장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부자는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원천에만 의존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30일 안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첫 번째 수동적 소득을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트에서 더 큰 비밀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 부자들이 항상 배중보다 반보 앞서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이클을 잘 탔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 사이클은 이해하는 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모르는 자는 버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산 게임에는 아주 기묘한 점이 있습니다. 대중은 항상 부자들이 뭔가 고차원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부자들에게 비밀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올바른 리듬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할 수 있고 꾸준히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잘못된 시점에 진입하면 항상 역류를 거스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올바른 사이클에 진입하면 시간이 당신 편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자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배우려 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 즉 유동성 사이클을 이해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조수와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릅니다. 물이 빠지면 기초가 튼튼한 사람만이 좌초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조수가 항상 침묵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금리가 낮고 돈이 흔할 때 자산을 산 사람은 누구나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투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큰 파도 속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금리가 오르고 돈이 귀해지고 시장이 뒤집히자 빨리 부자가 되자고 외치던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침묵하고 대중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이클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다시 흔해지면 자산은 재평가됩니다. 금리가 내리면 자금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일찍 움직인 사람들은 대중이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가격대에서 자산을 모을 것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이 바로 그런 리듬의 시기입니다. 싼 돈이 다시 돌아오고 금리 리듬이 바뀌고 자본이 이동하며 그 이동 속에서 자산은 가장 강력하게 양극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절대 팡파르를 울리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회는 침묵 속에서 모두가 의심할 때, 뉴스가 시장이 어렵다고 말할 때, 대중이 두려워할 때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가 부자들이 매수하는 때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그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모두가 흥분할 때는 사지 않는다. 나는 모두가 지루해할 때 산다. 시장이 폭락하고 모두가 투매하던 해, 그는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올인도 아니었고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달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3년 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자산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불어났습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리듬을 타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항상 확실해진 다음에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가격은 이미 높습니다. 부자는 확실함을 기다리지 않고 확률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완벽한 바닥은 아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 가치보다 낮은 구간에서 산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유동성 사이클을 활용하는 것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두는 게임입니다. 부자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항상 우선시하는 세 가지 자산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저평가된 방어형 기초자산입니다. 금, 기초 ETF 등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오르는 자산들입니다. 대중은 수익이 적다고 무시합니다. 부자는 적지만 지속적인 수익이, 많지만 위험한 수익을 항상 이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그룹, 심리 때문에 툼에 나온 고품질 자산입니다. 좋은 기업, 회복되는 산업,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들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가격이 가치보다 싸졌을 때 부자는 당황하지 않고 줍습니다. 세 번째 그룹, 잊혀진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소형 창고, 임대 장비 등입니다. 돈이 귀할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꾸준한 현금 흐름 모델들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이것들의 현금 흐름은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부자는 항상 대중이 깨닫기 전에 먼저 모읍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리듬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사고 부자는 사이클에 따라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뉴스를 기다렸다가 사고 부자는 나쁜 뉴스가 넘쳐날 때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확실함을 원하고 부자는 선점을 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돈이 풀리는 모든 시기는 새로운 부자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올바른 리듬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서 2030년이 바로 그런 리듬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뭐가 빨리 오르나요?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지금 사이클에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이클을 아는 사람은 유행만 쫓는 사람보다 항상 더 부유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의 흐름의 리듬을 이해하는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사이클을 이해한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파트는 자산 선택보다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시장이 무너뜨릴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갉아먹을 수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자산입니다. 시장이 붕괴시킬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마모시킬 수 없고 위기가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자산입니다. 부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으려 하는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소득을 가장 빨리 늘려주는 것은 주식도, 땅도, 금도 아닌 바로 돈을 만들어내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쁜 사이클을 만날 수도 있고 시장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다면 당신은 자산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중은 부가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부가가치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여전히 과거 버전의 자신이라면 큰 자산을 쌓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어떻게 5만 원을 더 아낄까에 집중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소득을 100만 원 더 늘릴까에 집중합니다. 이 두 질문은 완전히 다른 두 인생을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자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높지 않았지만 불과 3년 만에 소득을 3배로 늘렸습니다. 투자로 대박이 나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기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AI를 활용해 일을 더 빨리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을 더 버는 수준이었지만 1년 뒤에는 몇백만 원이 되었고 2년 뒤에는 제2의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더 이상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자산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돈만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기회가 생기고 선택권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자산의 양극화는 누가 올바른 자산을 샀느냐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누가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가졌느냐에서 옵니다. 지금의 금융게임은 가장 성실한 사람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세 가지 기술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기술 및 AI 스킬입니다. AI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남들보다 3배 빨리 일하기 위해 AI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대체할 것입니다. AI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만들고 더 큰 가치는 항상 더 높은 소득을 동반합니다. 2026년에서 2030년은 AI가 영업,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관리, 운영 등 모든 분야에 파고드는 시기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비춰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 디지털 자산 생성 기술입니다. 요즘 부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극도로 좋아합니다. 전자책, 템플릿 세트, 강의, 오디오 콘텐츠, 전문 자료 등입니다. 한 번 만들고 여러 번 팝니다. 이것은 시간과 소득을 분리하는 모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부자는 지식으로 자산을 만들어 자는 동안에도 돈이 흐르게 합니다. 세 번째 그룹, 커뮤니케이션, 협상 및 설득 기술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80%의 소득을 결정하는 기술이지만 95%는 절대 훈련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승진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더 높은 보수를 받으며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나도 가치를 표현할 줄 모르면 당신은 항상 능력보다 낮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아주 특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산을 갖고 싶다면 큰 자산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몇만 원을 아끼려고 궁핍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득을 몇백만 원 늘리기 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소득이 늘면 자산 축적은 10배 더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가 당신의 소득을 수년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만큼 큰 성장 속도를 가져다주는 투자처는 없습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여 자산을 쌓는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산은 저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부자들이 극명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한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살면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지출을 최적화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왜 부자들이 소득이 늘지 않을 때조차 자산을 쌓을 돈이 항상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저축이 곧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모든 즐거움을 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궁핍하게 살기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지출을 최적화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당장 써야 할 것으로 보고 부자는 돈을 흐르는 물로 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흐름은 지키고 무의미한 흐름은 끊습니다.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은 즉시 전환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돈이 수십 개의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가난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들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작은 돈들이죠. 하지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배에 난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물이 선실에 찰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난 30일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가치를 얻지 못하면서 지불한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하지 않는 자동 결제 구독, 감정적으로 산 자잘한 물건들, 싸다고 샀지만 절대 쓰지 않는 할인 상품들, 편하자고 먹었지만 직접 해먹는 것보다 2배 비싼 식사들, 한 번에 몇천 원, 몇만 원인 작은 지출들이지만 합치면 수십, 수백만 원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내가 뭘 쓴다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감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고 현금 흐름을 들여다봅니다. 딱 한 달만 들여다봐도 구멍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간단한 질문 하나에 답할 뿐입니다. 이 지출이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유지하고 아니라면 즉시 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지출을 줄이면 그 돈이 통장에 남았다가 다시 소비됩니다. 부자는 줄인 지출을 즉시 자산 축적으로 돌립니다. 소비 계좌에 돈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 감정에 따라 사라질 테니까요. 돈이 자산으로 옮겨졌을 때만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미래에 속하게 됩니다. 지출 최적화는 밀크티를 끊는 게 아닙니다. 놀러가지 않는 것도 고행승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도 여전히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적으로 즐깁니다. 건강, 지식, 진짜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것들은 가차없이 끊습니다. 아주 흔한 예가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을 벌지만 월말이면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돈을 써서가 아니라 매일 5천 원, 1만 원씩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밀크티 한 잔, 온라인 주문 하나, 싼 물건 하나, 서둘러 먹는 식사 한 끼. 매일 조금씩, 한 달이면 몇십만 원, 1년이면 몇백만 원, 5년이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작은 집 한 채일 수도 있고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구멍을 보지 못했기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자가 부유해지는 건 당신보다 저축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돈이 흘러가게 두지 않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지출 최적화는 3가지 큰 이점을 줍니다. 첫째, 소득이 늘지 않아도 자산을 쌓을 돈이 생깁니다. 더 벌 필요 없이 새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둘째,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재정 압박을 줄입니다. 무의미한 것은 끊고 가치 있는 것은 지킵니다. 셋째, 주도권을 가집니다. 감정적 소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삽니다. 그들은 잉여 지출 하나하나를 자산이라는 벽돌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을 때도 항상 자산을 쌓을 돈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달부터 당장 지출 최적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간단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새는 돈을 막겠다. 그리고 부자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번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트는 부자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기분에 따라 자산을 쌓지 않고 단계에 따라 쌓습니다. 7번째 방법은 왜 부자들이 아주 견고하고 끈질기게 나아가며 절대 출발점으로 다시 추락하지 않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부자들이 거의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서가 아니라 대중이 이해하면 게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기분에 따라 자산을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계별로 쌓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주 견고하게 가며 절대 출발선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기분에 따라 투자합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사고, 가격이 오르면 뛰어들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렵합니다. 순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자산 지도도 없습니다. 지도가 없으니 항상 길을 잃습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듯이 자산을 짓습니다. 1층 기초도 없는데 10층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안전단계가 비어있는데 고위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축적된 자금이 두껍지 않은데 사이클 기회를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자산 축적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느 층에 있고 다음 층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명확하게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절대 안전한 기초자산. 이곳은 안정성을 단내리는 곳입니다. 금, 기초 ETF, 국채, 그리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비상금입니다. 2단계는 당신의 인생을 빨리 바꿔주진 않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1단계가 없으면 부자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꾸준한 현금 흐름 자산. 당신이 추가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배당금, 소규모 자산 임대, 간단한 디지털 제품, 초기 수동적 소득입니다. 2단계는 매달 돈이 더 들어오게 해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며 그 꾸준함이 바로 힘입니다. 3단계, 장기 성장 자산. 사이클에 따라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성장주, 대형 인덱스 펀드, 회복하는 산업.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1단계와 2단계가 튼튼할 때만 3단계로 진입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변동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단계, 사이클 자산, 큰 기회. 부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사이클 바닥에 있는 자산, 심리 때문에 툼에 나온 기회들, 유동성이 돌아올 때 추세가 뒤집히는 자산군입니다. 2단계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아래 3단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4단계로 바로 뛰어듭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코인 열풍에 뛰어들고 부동산 꼭지에 물립니다. 한 달 30% 수익 같은 것에 혹해서 다 잃습니다. 위기 때 돈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1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가장 크게 잃은 사람들은 2단계가 없었습니다. 고점에 물려 다 날린 사람들은 아무런 기초 없이 4단계로 바로 점프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한 계단, 한 층, 한 걸음씩 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군중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계별 자산 축적은 3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좋다고 해서 사거나 가격이 떨어져서 파는 일이 없습니다. 명확한 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3단계와 4단계에 도달했을 때 자산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때는 노동력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진짜 복리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가 지속됩니다. 시장이 뒤집혀도 추락하지 않고 자산이 꾸준히 커지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프를 원하고 부자는 등반을 원합니다. 등반은 항상 점프를 이깁니다. 점프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 동안 당신의 소득과 목표에 맞는 자산 축적 지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자산 지도를 원한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세요. 마지막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방법. 부자의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 그들을 절대 출발선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도 자산도 아닙니다. 바로 장기적 사고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7가지 방법 모두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한 번의 투자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장기적 사고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산 축적 전략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장기적 사고가 없으면 항상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장기적 사고가 없으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장기적 사고가 없으면 항상 빠른 것만 쫓다가 평생을 잃습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짧아서 가난합니다. 당장의 결과, 빠른 부, 큰 수익, 적게 넣고 많이 얻기, 몇 달 만에 인생 역전, 감정으로 시장 이기기, 바로 그 빠름에 대한 욕망이 평생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번 달에 얼마나 벌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5년 뒤 내 자산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걸려야 부자가 돼?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부의 리듬에 맞춰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 매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장기적 사고는 즉각적인 보상보다 나중에 올 더 큰 이익을 선택하기 위해 멀리 보는 능력입니다. 부자는 세상을 5일, 5주, 5개월이 아니라 5년, 10년의 사이클로 봅니다. 자산 축적에서 장기적 사고는 5가지로 명확히 나타납니다. 첫째, 전략을 고수하며 감정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투자합니다. 시장이 파란불이면 흥분하고 빨간불이면 공황에 빠집니다. 부자는 시장을 날씨처럼 봅니다.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장기적 추세는 항상 우상향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산 축적을 선택이 아닌 의식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매일 양치질을 하는 건 좋아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자산 축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며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복리는 첫 달, 첫 해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기계가 됩니다. 첫 해에 10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10년간 매년 100만 원은 남들을 놀라게 할 자산이 됩니다. 넷째, 그들은 모든 시장에 파도가 있고 파도가 곧 기회임을 이해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변동성을 싫어하지만 부자는 변동성을 사랑합니다. 파도가 강할수록 기회도 크지만 오직 장기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대중이 팔 때 사고, 대중이 공황일 때 보유하고, 대중이 흥분할 때 이익을 실현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큰 수익보다 자산 보존을 항상 우선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벌까를 묻고 부자는 위험이 얼마인가를 묻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한 번의 실수가 지난 5년의 성과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합니다. 장기적 사고는 엄청난 정신적 힘을 줍니다. 혼란 속에서 침착하게 하고 변동 속에서 굳건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게 만듭니다. 틱톡에 휩쓸리지 않고 핫한 코인에 휩쓸리지 않고 한 달 30% 수익이라는 외침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매일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단기 변동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 올바른 리듬, 올바른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사고는 자산이 뿌리내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여 중도 포기를 막아줍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산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포기합니다. 부자들은 당신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보다 더 오래 끈기 있게 버틸 뿐입니다. 그리고 끈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당신의 부와 가난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하나의 진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부자들이 조용할수록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군중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칙을 따릅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매달, 매년, 매 사이클마다 자산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과 대중의 자산 격차는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살고 평범한 사람은 계획으로 살고 부자는 원칙으로 삽니다. 오늘부터 매달 이 원칙들을 실행한다면 매달 당신의 인생 레벨은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5년이 당신의 재정이 폭발하는 시기가 되길 원한다면, 벌고 쓰는 공허한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상위 10%에 진입하고 싶다면 약속의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침묵 속에서 자산을 쌓겠다. 그리고 부의 창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장기적인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연한 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닫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부자가 되는 것이 한 번의 점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부자는 큰 수익이 아닙니다. 부자는 뜻밖의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시스템입니다. 침묵 속에서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수백 개의 투자 영상을 보고 수십 권의 재테크 책을 읽고 수많은 이론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출발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이번 달에 남으면 저축하자는 식으로 삽니다. 부자는 적든 많든 매달 무조건 쌓는다는 식으로 삽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축적은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부자는 내가 자산을 쌓아야 할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자산을 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오늘 건강을 챙겨야 할까? 라고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건강한 사람처럼 살 뿐입니다. 부자는 자산가처럼 살고 바로 그것이 격차를 만듭니다. 눈치채셨나요? 진짜 부자는 거의 자랑하지 않습니다. 차도, 시계도, 라이프 스타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그들의 자산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소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 것은 감정이나 소비나 과시가 아니라 반드시 자산에 놓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대중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조용히 해냅니다. 그들은 끈기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영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매달 자산 축적 펀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매달 돈의 일부가 기초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매달 수동적 소득이라는 벽돌이 하나 더 쌓입니다. 매달 기술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지출이 조금씩 최적화되고 자산 지도가 정확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중이 지는 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꾸준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하고 그만둡니다. 한 달 모으고 다시 써버립니다. 한 번 투자하고 공황에 빠집니다. 전략을 계속 바꿉니다. 반면 부자는 한 가지 옳은 일을 충분히 오래 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달 단돈 20만 원으로 자산 축적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들리죠?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끊지 않고 펀드를 깨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그는 그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사람들도 갖지 못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자산 게임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입니다. 빨리 부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길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핫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냉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침묵 속의 자산 축적이 진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룹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무도 당신이 매달 모으는 걸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펀드에 이체할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지출을 줄일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 아무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당신과 대중 사이의 자산 격차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자랑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조용히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만약 2026년부터 2030년을 당신의 폭발적인 성장기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기세요. 나는 긴 길을 가겠다. 당신이 그것을 적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 즉 자산가의 정체성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론이자 약속이며 당신이 다시는 예전의 반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다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재정적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출발점에서 당신보다 앞선 게 아닙니다.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신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빠른 길을 찾지 않고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 침묵 속에서 걸어갑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8가지 자산 축적 방법은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시스템이며 부자들이 수십 년간 걸어온 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끈기가 없어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을 겁니다. 투자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에 휩쓸리고 지출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려 다시 예전의 쳇바퀴로 돌아왔습니다. 벌고 쓰고 비워버리고 벌고 쓰고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하위계층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자는 동기부여나 영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매달 자동 자산 축적, 매달 기초자산으로의 이체, 매달 추가되는 작은 현금 흐름, 매달 업그레이드되는 자신, 매달 최적화되는 지출, 매달 그들은 한 계단 더 올라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박수치지 않고 칭찬하지 않지만 그들의 자산은 침묵 속에서 불어납니다. 이것이 부자가 조용할수록 부유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시끄러울수록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대중은 자랑을 좋아하고 부자는 축적을 좋아합니다. 대중은 짜릿함을 좋아하고 부자는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대중은 빨리 부자가 되길 원하고 부자는 지속적으로 부유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부는 한순간이 아닙니다. 부는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된 올바른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낸다면 당신은 남들이 운이 좋다고 부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저는 알죠. 그것은 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요. 2030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정적인 자산 축적 펀드가 있고 견고한 안전 자산이 있고 꾸준한 수동적 소득이 흐르고 더 강력한 돈 버는 기술이 있고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이 흔들려도 당황하지 않고 군중에게 휩쓸리지 않는 사람.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는 사람. 이 길을 꾸준히 간다면 대부호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는 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는 버전의 당신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다수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 요령이 아닌 시스템을 찾는 사람,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부를 찾는 사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해주십시오. 약속의 의미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침묵 속에서 자산을 쌓겠다. 그리고 부의 창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이 이곳에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긴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인생을 짓고 있으며 돈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건설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